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 김원아. 안녕. 나는 교실에서 태어난 애벌레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애벌레의 탄생. 난 알에서 나왔어. 아무도 없고 혼자였지. 내가 벗은 알 껍데기만 있었어. 알을 깨느라 힘들었는지 배가 고프더라. 알 껍데기를 아작아작 씹어 먹었어. 생각보다 맛있어서 말끔히 다 먹었지.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야. 애벌레가 말을 하느냐고? 당연하지. 우리끼린 통하는걸. 참 신기하다. 알아서 껍질을 먹네. 뚱뚱한 녹색 애벌레가 나를 보고 있었어. 눈이 마주치자 꿈틀꿈틀 몸을 흔들며 잎을 타고 내려왔지. 나보다 컸지만 무섭진 않았어. 저를 아세요? 당연하지. 넌 7번 애벌레야. 7번? 응. 내가 6번이거든. 나 다음이니까 7번이지. 여기 우리 둘뿐이에요. 무슨 소리야? 7번이라고 했잖아. 내 위로 6이나 있어. 만나면 형님이라고 부르면 돼. 다들 먹느라 좀 바빠. 그래도 우린 널 환영해. 형님이 많다니까 신이 났어. 빨리 만나고 싶다. 형님들은 어디 계세요? 저기 위를 봐. 6번 형님이 가리킨 곳에는 온통 녹색 잎만 가득했어. 어디요? 어디? 천천히 오래 봐야지. 처음에는 무성한 잎만 보였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작은 움직임이 보이는 거야. 나뭇잎 사이사이로 형님들이 숨어 있었어. 잎에 다닥다닥 붙어서 한 입, 두 입 식사 중이었지. 왜 나만 노란색이에요? 넌 아직 잎을 안 먹었잖아. 곧 우리처럼 변할 거야. 걱정 마. 형님이 앞다리로 아래를 탕탕 두들겼어. 그리고 가슴을 위로 쭉 폈어. 우리 애벌레들이 교실에서 태어난 건 정말 행운이야. 여긴 안전해. 나쁜 녀석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든. 그리고 먹을 걸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 항상 싱싱한 잎들이 이렇게나 많으니까. 여기서 안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밖에는 우리를 냠냠 해치우려는 녀석들이 막 돌아다닌대. 그리고 바깥 세상 잎에는 농약이 묻어 있다나, 굶어 죽거나 농약에 취해 죽거나 둘 중 하나래. 알이 100개면 오직 한둘만 나비가 되는 무서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곳이야말로 애벌레 천국이지. 아, 오랜만에 말을 많이 하니까 배고프다. 또 보자. 형님이 배춧잎을 타고 스르르 위로 올라갔다.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봤어. 이번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 더 보였지. 그건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가느다란 선이었어. 빼곡한 선들 때문에 처음에는 바깥 세상이 여러 조각인 줄 알았어. 그건 우리를 보호하는 방충망이래. 여기가 우리 집이야. 나비가 되실 몸. 그나저나 잎은 어떤 맛일까? 처음이라 긴장됐지만 용기 내서 다가갔어.
가까이서 보니까 앞에는 가느다란 물길이 졸졸 흐르고 있었어. 아, 시원하겠다. 한 입 베어 먹으니까 추루룩 소리가 났어. 아삭아삭하면서도 촉촉한 게 입으로 술술 빨려 들어왔어. 왜 형님들이 배춧잎을 그렇게 열심히 먹는지 알 것 같아. 정말 맛있고 시원하거든. 맛도 맛이지만 재미있는 놀이도 찾았어. 구멍 뚫기 놀이야. 내가 먹은 자리마다 구멍이 송송 나는 거야. 내 몸보다 훨씬 큰 잎에 구멍을 도도도도 만들면 정말 뿌듯해. 먹는 게 이렇게 재미있다니. 한참 신나게 먹고 있는데 쾅!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날아왔어. 몸이 휙 뒤집어질 뻔했지 뭐야. 하지만 잘 먹어서 그런지 힘이 생겼어. 배에 힘을 꽉 주고 다리로 겨우 중심을 잡았지. 나보다 훨씬 큰 애벌레가 바둥바둥 하더니 얼굴을 쏙 내밀었어. 아이고 작네. 너 몇 번이니? 7번이에요. 나는 3번이야. 환영한다 꼬맹아. 3번 형님은 다른 애벌레보다 빨랐어. 말하면서 먹고 먹으면서 말해. 다 먹으면 금방 다른 잎에 가 있어. 눈 깜짝하면 여기, 눈 깜짝하면 저기에 있더라.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빨라요? 너 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지? 나처럼 최선을 다해서 먹으면 돼. 그럼 쑥쑥 자라서 허물을 금방 벗게 될 거야. 허물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말이야. 알 깨고 나오는 것처럼 허물도 벗고 나가는 거야. 허물을 벗으면 몸집이 더 커져. 난 빨리 4번째 허물을 벗고 싶다. 왜요? 허물을 4번 벗으면 나비가 되거든. 그럼 하늘을 날 수 있어. 저 위 하늘 말이야.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니? 날개로 이렇게 날아다닌다니. 형님이 짧은 앞다리를 앞뒤로 휙휙 흔들었어. 이런 말 하고 있을 시간이 없지.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은 어느새 저 멀리 가 있었어. 형님이 떠난 자리에는 내 몸보다 훨씬 큰 구멍이 뻥 뚫려 있었어. 형님을 흉내내고 싶어서 빨리빨리 먹어봤는데 금방 숨이 찼어. 허겁지겁 먹으니까 맛도 잘 못 느끼겠더라고. 배가 산만해져 벌러덩 누웠더니 파란 하늘이 눈안에 들어왔어. 천천히 움직이는 구름도 보았지. 난 아직 저 구름처럼 느려. 이 잎에서 저 잎까지 가는데 한참이나 걸려. 나뭇잎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도 건너뛰지도 못해. 아직은 작고 어린 애벌레니까. 그래도 나중에 나비가 되면 구름처럼 하늘을 둥둥 떠다닐 거야. 이깟 나뭇잎이 대수겠어? 저 나무 끝까지 날아오를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신난다. 아직 나비를 본 적은 없지만 하늘을 난다는 건 참 멋진 일일 것 같아. 무늬 만들기. 우리는 하루 종일 먹어. 잎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아. 한 번 입을 대면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배가 부른지도 모를 때가 많아. 너무 욕심을 내면 입이 아프고 머리가 뻐근해. 배가 부르니까 쉬어야 한다는 신호야. 그럴 땐 하늘을 봐. 바람이 불면 잎이 살랑살랑 춤을 춰. 덩달아 내 몸도 흔들흔들 춤추지. 솔솔 가볍게 불어오는 바람이
딱 좋아. 너무 세게 불면 어지럽거든. 우리 집에서 보는 하늘은 조그만 네모 모양이야. 방충망 때문에 조각나 보여. 실제로 하늘은 끝없이 넓다고 하던데. 구름은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 동그란 구름, 네모난 구름, 길쭉한 구름, 모든 구름은 특별해. 또 구름은 때때로 모습이 변해. 순간순간 모두 아름답더라. 하얀 구름처럼 나도 새하얀 나비가 되고 싶어. 어느 날 구름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늘의 구름처럼 나뭇잎에도 다양한 모양이 있으면 어떨까? 그때부터 잎에 여러 가지 구멍을 만들어 봤어. 아무래도 잎 모양이랑 비슷한 동그라미가 제일 쉬워. 잎을 움츠리면 작은 동그라미가 만들어지거든. 크게 벌려 큰 동그라미도 만들 수 있어. 여러 가지 동그라미가 옹기종기 모이니까 예쁜 무늬가 되었어. 동그라미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세모, 네모도 만들었어. 그뿐이야? 하트, 별 모양도 만들 수 있지. 조금만 노력하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기쁨이란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밖에서 와, 와 하는 소리가 들렸어. 내 무늬를 알아봐 주는 건 아이들 뿐이야. 내가 만난 아이들. 아이들 사이에서 내가 무늬를 만든다고 소문이 났어. 3학년 2반 소개를 아직 안 했네. 여긴 내가 태어난 교실이야.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이곳에 살아. 우리처럼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고 해 뜰 때 모여서 해가 지면 흩어져. 우리 집은 교실 뒤 창가에 있어. 옆에는 새로운 가족이란 편말이 있어. 인간이랑 우리가 가족이라니 말도 안 되지?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 그래도 가족이란 말은 왠지 따뜻해. 인간들은 우리 애벌레처럼 머리, 가슴, 배가 있어. 가슴 쪽에 줄기처럼 뻗어 있는 게 팔이야. 배 아래에 길게 붙어 있는 게 다리고, 몸통에 길쭉한 게 자그마치 4개씩이나 달렸다니. 치렁치렁 불편해 보여. 아마 애들 눈에는 내가 더 불편해 보이겠지? 아이들을 구별할 때는 얼굴을 보면 쉬워. 눈 2개, 코 1개, 입 1개가 있어. 같은 위치에 오밀조밀 달렸는데 미묘하게 다 달라. 아이들은 우리를 좋아해. 쉬는 시간이면 3, 3, 5, 5 모여서 우리 곁을 지켜. 가끔씩은 그림도 그려. 모델은 나인데 좀 더 멋지게 그려주면 좋겠어. 딩동댕동 수업 종소리야. 모두 후다닥 자기 자리에 앉아. 수업 시간은 참 신기하다. 쉬는 시간에는 그렇게 시끄러운데 수업을 시작하면 금세 조용해지거든. 선생님이 주로 말을 하고 아이들은 끄덕끄덕해. 처음에는 나도 열심히 들었어.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선생님 목소리라도 계속 들으니까 지루하더라. 우리를 여기 데려온 게 선생님이래. 아이들한테 항상 우리랑 친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셔. 괴롭히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는 걸 들었어. 그뿐만이 아니야. 선생님은 우리를 잘 돌봐줘. 청소도 해주고 똥도 치워주고 가끔 별미 배춧잎도 넣어줘.
그래서 애벌레들은 선생님을 가장 좋아해. 그런데 난 아이들이 더 좋아. 왜냐하면 아이들은 내게 말을 걸어주고 내가 만든 무늬를 좋아하거든. 나중에는 나에게 무늬 애벌레라고 특별한 이름도 지어주었어. 애벌레 중에 이름이 있는 건 나 하나뿐이야. 한 번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우리 집 주변으로 모였어. 무늬 애벌레야, 어디 있니? 한참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를 찾는 거야. 난 고개를 휙 들었지. 아이들이랑 노는 건 쉬는 시간뿐이거든.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 허리를 위로 올렸다가 상체를 앞으로 쭉 폈어. 아이들 쪽으로 쭉쭉 나아갔지.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이 야 귀여워 하고 웃었어. 즐거워 보였는지 남자아이들도 왔어. 뭐야 애벌레가 움직였어. 참네. 애벌레가 움직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귀엽잖아. 뭐 팔다리도 없는 게 잘 움직이긴 하네. 내가 다리가 왜 없냐? 자랑스러운 8쌍의 다리를 쭉 뻗어 보았지. 다리가 왜 없어? 이렇게나 많은데. 삐삐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손가락 끝으로 나를 가리켰어. 바가지머리 남자아이가 방충망에 얼굴을 갖다 댔어. 두 눈이 내 몸에 바짝 다가왔지. 눈알이 요리조리 움직였어. 그러네. 다리 진짜 많다. 징그러워. 기껏 보여줬더니 징그럽대. 내 눈에는 다리 2개로 걸어다니는 너희가 훨씬 징그럽거든. 내가 애벌레 따라 해볼까? 바가지머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실 바닥에 냉큼 엎드렸어. 엉덩이를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앞으로 갔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박수치며 까르르 넘어가는 거야. 충거라, 너 애벌레랑 똑같아. 그게 아니야. 나는 질세라 열심히 꿈틀거렸어. 아이들은 나랑 바가지머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어. 인간이 내는 소리 중에서는 웃음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것 같아. 형님의 경고. 다른 애벌레들은 내가 아이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걸 싫어해. 또 잎에 무늬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또 잎에 내가 무늬를 만들면 다른 잎으로 슬슬 피하거든. 무늬 때문에 적들이 우리를 한눈에 찾을 수 있대. 하지만 우리 집은 방충망으로 둘러싸여서 어차피 아무도 못 들어와. 도대체 누가 우리 적이라는 거야? 다들 호들갑인데 난 신경 쓰지 않아. 그날도 난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 이번 형님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제 곧 4번째 허물을 벗는 큰형님이야. 7번 애벌레, 인간들을 조심해.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온몸에 털이 확 곤두섰어. 우리의 목적은 빨리 나비가 되는 거야. 나비가 되어야 위험할 때 쉽게 도망칠 수 있어. 애벌레는 나약하기 짝이 없지. 그러니까 놀 시간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먹도록 해. 형님 뒤에 있던 동생들이 킥킥 웃었어. 저는 아이들이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먹고 있어요. 한심한 녀석, 인간 무서운 줄 모르네. 이번 형님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 커다란 몸집이 큰 그림자를 만들었어. 긴장이 됐는지 나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갔어.
여기 있으니까 사랑받는 거야. 만약 밖에서 인간과 마주쳤으면 이리 밟히고 저리 치였을걸. 인간은 그런 존재야. 우리처럼 작은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무늬 만들고 까불다가 인간들한테 잡히지나 마라. 특히 내가 좋아하는 아기들을 조심해. 애들은 무엇이든 만지길 좋아하거든. 아이들은 우리를 좋아해요. 괴롭히지 않아요. 이번 형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내 말은 형님 귀에 들지 않는 것 같아. 형님은 이미 내가 말썽쟁이 애벌레라고 딱 정해버렸으니까. 난 이제 곧 번데기가 될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해.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 그저 고개를 푹 숙였지. 이제는 다른 애벌레들이 대놓고 나를 피해. 조금 외롭긴 하지만 괜찮아. 아이들이 있으니까. 번데기 의식. 오늘은 이번 형님의 번데기 의식이 있었어. 마지막 길을 다 같이 배웅하는 거야. 모든 애벌레들이 잠시 먹는 것을 멈추고 형님을 응원했어. 며칠 전에 혼쭐이 났지만 나도 형님을 응원해. 형님은 천천히 배춧잎 줄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갔어. 줄기 끝이 마음에 안 드는지 방충망 꼭대기까지 갔어. 자리를 잡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해. 번데기 상태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면 그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거든. 형님은 뚜껑 옆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곳에서 멈췄어. 거기가 마음에 들었나 봐. 입에서 실을 뽑았어. 그리곤 그 실로 방충망에 몸을 단단히 묶었어. 조심스럽게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이야. 형님은 이제 딱 붙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 그 모습이 왠지 엄숙해 보였어. 번데기가 된다는 건 참 신비로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더라고. 일단 몸 색깔이 점점 바뀌었어. 녹색에서 갈색으로 말이야. 신기하지? 그리고 매끈하던 몸매가 울퉁불퉁해졌어. 얼핏 보면 나무 껍질 같아. 이제 형님은 긴 잠에 들었어. 잠에서 깨어나면 나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야. 그래서 아무도 그쪽에는 얼씬도 하지 않아. 이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약속인 셈이지. 그 무렵 나는 두 번째 허물을 벗었어. 그리고 머지않아 아이들을 조심해라는 말의 뜻을 알게 되었어. 비상사태. 점심시간에 아이 셋이 떠들썩하게 달려왔어. 어찌나 빠르던지 하마터면 우리 집이 옆으로 넘어갈 뻔했지 뭐야.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나를 흉내냈던 그 바가지 머리야. 바가지 머리의 목소리는 유난히 커서 온 집안이 쩌렁쩌렁 울렸어. 어디 보자. 애벌레들 잘 크고 있나? 새 얼굴이 방충망을 둘러쌌어. 집 전체가 어두워지더니 입구멍에서 바람이 후후 불어왔지. 바람은 같은 세기로 계속 불었어. 창밖에서 불어오는 상큼한 바람과는 달라. 냄새가 나고 축축해. 나는 찝찝해서 배춧잎 사이로 얼른 들어가 숨고 싶었어.
하지만 몸은 마음처럼 빠르지 않았어. 막 입 뒷면으로 넘어가려는 찰나였어. 저거 무늬애벌레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야, 어디 한번 만져보자. 선생님이 만지면 안 된다고 했어. 방금 선생님이 이 닦으러 가셨어.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만져보냐? 킥킥거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 집 천장이 열렸어. 세상에 선생님 말고 천장을 연 건 바가지 머리가 처음이야. 녹색잎이 쏟아지던 구멍 사이로 커다란 손가락 5개가 날름거리며 들어왔어. 비상 비상, 모두 입 뒷면으로 숨어라. 3번 형님이 큰 소리로 외쳤어. 형님들은 빠른 속도로 입 뒷면으로 숨었지. 동생 애벌레들은 너무 놀랐는지 우왕좌왕 제자리만 맴돌았어. 아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방충망 한번 흔들어봐. 떨어질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온 세상이 요동을 쳤어. 사정없이 흔들리는 배춧집에 동생들이 우수수 떨어졌지.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어. 나는 끔찍해서 두 눈을 딱 감고 나뭇가지에 더 찰싹 붙었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어. 그때였어. 여기 한 마리 있다. 충거라. 빨리 꺼내봐. 등줄기에 땀 한 방울이 쭈루룩 흘렀어. 인간의 손은 진짜 빨랐어. 손이 남기고 간 것. 잠깐, 너희 거기서 뭐하니? 바가지 머리에 손가락이 내 눈앞에서 딱 멈췄어. 선생님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났을 거야. 숨구멍이 막히고 다리가 부러졌을지도 몰라. 거대한 손이 다급히 빠져나갔어. 다른 2명은 이미 주랭랑을 쳤고 선생님은 뚜껑이 열린 우리 집을 보았어. 충거라, 선생님이 애벌레를 만져도 된다고 했니? 충거리 몸이 애벌레 크기 몇 배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는구나. 몇 마리 더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니? 관찰하라고 여기 둔 거잖아요. 자세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아주 살짝 만지려고 했어요.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어. 사람이 살짝이라도 만지면 애벌레는 죽을 수도 있어. 생각해봐. 너희보다 큰 외계인이 너를 만지다가 내 다리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플까? 한 번만 애벌레 입장에서 생각해봐. 혼자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벌레 입장을 어떻게 생각해요? 바가지 머리가 숨을 씩씩거렸어. 선생님 얼굴도 불그락 푸르락 해졌어. 둘 다 화가 났나 봐. 선생님이 바가지 머리랑 교실 밖으로 나갔어.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우리 집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었어. 애벌레들 괜찮아? 내가 뚜껑 닫아줘야지. 내가 정리할게. 저리 비켜. 내가 한다니까. 다들 그만. 회장인 내가 할 거야. 여기서 치사하게 회장이 왜 나오냐. 아이들이 실랑이를 벌였어. 방충망이 이 손 저 손에 마구잡이로 흔들렸어. 정신이 쏙 빠지는 줄 알았어.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 이런 느낌일 거야. 애벌레 인생 통틀어 가장 아찔한 순간이었어. 결국 우리 집은 엉망이 되었어. 애벌레 가족 수는 절반이나 줄었지. 형님 애벌레들은 무사했지만 작은 애벌레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 그나마 살아있어도 다리가 부러지거나 몸 여기저기가 다쳤지. 난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어.
아직 머리가 어지러울 뿐이야. 손가락이 눈앞으로 다가오던 아찔한 순간이 자꾸 떠오르거든. 나도 모르게 몸이 부르르 떨려. 이번 형님 말이 맞아. 인간들을 조심해야 해. 손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만 남아. 인간들은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나 봐. 중요한 건 그저 자신들의 호기심뿐인 것 같아. 새로운 잎. 선생님이 우리 집을 교탁 옆 창가로 옮겼어. 아이들이 쭈뼛쭈뼛 선생님 눈치를 보며 관찰했지. 예전 같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새로 옮긴 창가 자리는 햇살 때문에 좀 더웠어. 해가 쨍쨍한 날이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더라고. 우리는 잎 뒷면에 숨거나 그림자를 따라다녔어. 지난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어. 빨리 나비가 되어 이곳을 나가야 한다는 거야. 모두 그렇게 느꼈는지 한시도 멈추지 않고 먹었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지. 그래서인지 허물을 벗는 애들이 점점 많아졌어. 형님들은 모두 번데기가 되고 말이야. 그리고 나도 드디어 4번째 허물을 벗었어. 선생님, 애벌레들 먹는 게 부족해 보여요. 우리를 빤히 보던 삐삐머리가 말했어. 벌써 얘들 많이 먹네. 선생님이 잠시 우리를 보더니 아이들에게 말했지. 여러분, 며칠 전 애벌레 사건 기억나요? 다들 미안해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사과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싱싱한 잎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그럼 애벌레들이 좋아할 거예요. 꼭 깨끗이 씻어와야 해요. 네, 무슨 잎 가져오지? 애벌레들이 좋아하는 먹이 배웠잖아. 배추, 케일, 양배추. 어떤 잎을 제일 좋아할까? 당연히 배추지. 나는 케일 가져올래. 다음날 우리 집은 온통 새로운 잎으로 가득 찼어. 녹색이라고 다 같은 맛이 아니야. 처음 맡아보는 향기에 무척 흥분했어. 자연스럽게 녹색잎 뷔페가 열렸어. 이맛 저맛 신나게 맛보았어.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어. 그런데 저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동생들이 뒷걸음질 치며 구석으로 몰렸어. 나는 소리가 난 쪽으로 얼른 가보았어. 이젠 내가 제일 큰 형님이니까 앞장서서 도와줘야지. 동생들이 손가락질하는 곳에 녹색잎이 있었어. 언뜻 보기엔 보통 잎이랑 똑같아. 오히려 더 싱싱하고 진한 초록빛이야. 그런데 난생 처음 맡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야. 스멀스멀 피어오른 냄새가 입 주변을 맴돌았어. 아무도 냄새나는 배춧잎 쪽으로 가지 않았어. 그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야. 먹으면 안 된다. 갑자기 6번 뚱뚱이 형님의 말이 떠올랐어. 바깥 세상 잎에는 농약이 묻어 있다나, 굶어 죽거나 농약에 취해 죽거나 둘 중 하나래. 난 이게 농약이구나 했어. 모두 놀랐는지 한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어. 그러다 한꺼번에 깨끗한 배춧잎으로 허겁지겁 달려들었어.
이제는 맛을 느낄 시간이 없어. 한시라도 더 빨리 먹어야지. 한쪽에는 싱싱한 농약잎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어. 하지만 누구도 그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 모두 함께 가위표. 햇볕은 점점 뜨거워졌어. 탱글탱글하던 내 몸이 더 쪼그라들었어. 동생들은 하나둘 힘없이 늘어졌어. 제 몸 하나 가눌 힘도 없나 봐. 축 처지더니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 그 상황에서도 내 눈에는 무늬가 보이더라. 애벌레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동그란 무늬처럼 보였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무늬가 있구나. 그런데 꼭 녹색잎에 무늬를 만들어야 하나? 다른 방법으로 무늬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그래, 왜 여태까지 그 생각을 못했지? 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 동생들을 내려다보았지. 다행히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 조금씩만 움직이면 가위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이 불끈 생겼어. 동생들아, 우리 무늬를 만들자. 함께 가위표를 만들자. 애들은 내 말을 들은 채 만채 했어. 나는 더 크게 소리쳤지. 잎이 나쁘다는 걸 알려야 해. 가위표를 만들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거야. 무늬를 만들자. 가위표를 만들자고. 평소 큰 소리 한번 안 내던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애벌레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였어. 저 형님 이상해. 배고파서 제정신이 아닌가 봐. 몇몇 애벌레들이 무시하는 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포기할 애가 아니야. 이 방법밖에 없어. 확신해. 얘들아,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거야. 뭐든 해봐야지. 형님들을 믿었던 것처럼 나도 한 번만 믿어줘. 이번 무늬는 나 혼자 만들 수 없어. 부탁이야. 이번엔 더 많은 애벌레들이 내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아. 모처럼 술렁거렸지. 하지만 선뜻 먼저 나서는 애벌레는 없었어.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멈춰 있을 뿐. 아무래도 동생들이 잘 따르는 8번부터 움직이게 해야 할 것 같아. 8번, 내가 기준이야. 8번을 중심으로 모두 모여봐. 8번 애벌레가 고개를 들었어. 형님, 지금 저 부른 거예요? 라고 하는 듯한 어이없다는 표정이더라고. 애들이 내가 만든 무늬를 신기해하는 거 봤잖아. 인간들은 무늬를 안다니까.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어. 난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한번 세차게 끄덕했어. 내가 처음으로 형님다워 보였을까? 8번 애벌레가 결심한 듯 머리를 위로 쭉 빼며 말했어.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잖아. 한번 해보자. 그제서야 동생들이 슬금슬금 움직였어. 한 마리, 두 마리 더 모이니까 조금씩 가위표가 나타났어. 좀 삐뚤삐뚤했지만 봐줄만은 했어. 나는 아래로 내려가서 한 마리 한 마리한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어.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는 2번, 3번 설명했지. 움직일 힘도 없이 늘어져 있는 애벌레들도 있었어. 그런 애들은 내 머리로 대굴대굴 굴려서 자리를 잡아줬어. 덥고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어. 드디어 가위표가 완성됐어.
여태까지 만든 것 중 가장 큰 문이야. 모두 함께 만든 소중한 가위표라고. 이제 인간들이 우리를 볼 때까지 기다리면 돼. 지금부터 움직이면 안 돼. 힘들어도 견뎌줘. 우린 할 수 있어. 움직이지 않는 건 자신 있어요. 움직이는 게 더 힘들거든요. 12번 애벌레가 대답했어. 어느새 가위표 안에 쏙 들어와 있었어.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봐서 그런 걸까?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진 느낌이었어. 긴급 구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 다들 괜찮나 걱정되는 마음에 머리를 들었는데 바가지 머리가 있었어. 두 눈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말이야. 아무리 봐도 이상하단 말이야. 야, 박현지, 잠깐만 일로 와봐. 삐삐머리가 나타났어. 여기 봐라. 애벌레들이 모여있다. 신기하다. 덧셈표를 만든 건가? 덧셈표라니? 듣던 나는 정신이 아찔했어. 아, 바가지 머리야, 제발. 그렇게 보면 가위표 같기도? 삐삐머리가 말했어. 옳지, 옳지. 나는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끄덕 했어. 근데 왜 이렇게 모여있지? 혹시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닐까? 애벌레들이 똥오줌도 못 가리는데 가위표를 어떻게 알아? 왜 몰라? 무늬애벌레가 있잖아. 삐삐가 손가락으로 나를 탁 가리켰어. 그 사이 아이들이 하나 둘 더 몰려왔지. 바가지 머리는 친구 하나 올 때마다 침을 튀기며 설명했어.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던 삐삐머리가 말했어. 근데 남아있는 배춧잎에는 구멍이 하나도 없네? 그러게, 왜 안 먹었지? 혹시 누가 안 씻고 그냥 넣은 거 아니야? 평소 조용하던 삐삐머리가 목소리를 높였어. 일단 이 잎들을 씻어보자. 아이고, 이젠 잎이 시들시들해서 씻어도 영 못 먹겠어. 어떡하지? 지금 나가서 사올 수도 없잖아. 삐삐머리가 울상이 되었어. 그때 바가지머리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말했어. 아, 맞다. 오늘 점심 메뉴 보쌈이잖아. 쌈채소 나올 거야. 그거 주자. 아직 점심시간까지 2시간이나 남았어.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내가 지금 내려가서 받아올게. 쉬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다녀올 수 있을까? 다음 쉬는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이건 긴급 구조야. 충거리는 교실을 쏜살같이 빠져나갔어. 충거라, 힘내. 아이들이 충거리를 응원했어. 그러곤 움직이지 않는 우리를 걱정스럽게 내려다 보았지. 얼마나 지났을까? 충거리가 교실 뒷문으로 요란스럽게 뛰어들어왔어. 새빨개진 얼굴에 땀이 비오듯 흘려내렸어. 그리고 두 손에는 빛나는 잎들이 들려 있었지. 싱싱한 잎들이 하늘에서 쏟아졌어. 시원한 물기를 뿜었지. 그때 애벌레들이 환호성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 우리는 새로운 잎으로 꿈틀꿈틀 다가갔어. 하나 둘 식사를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와 하며 좋아했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어이 오충걸, 또 애벌레 괴롭힌 거 아니지? 그제야 아이들이 선생님을 봤어. 방금 애벌레 긴급 구조했어요. 어리둥절한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애벌레가 가위표를 만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딩동댕동. 종이 쳤는데 아무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그렇게 신나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 이번엔 선생님이 끄덕끄덕
웃고 있었어. 동생들이 시원한 배춧잎에 온몸을 파묻었어. 잘 먹는 걸 보니까 참 좋더라. 그런데 이상하지? 나는 먹을 힘이 없었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거든. 설마 이렇게 죽는 거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떠올랐어. 알에서 나온 것, 배춧잎 먹은 것, 앞으로 나아간 것, 허물 벗은 것, 그리고 무늬 만든 것,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했던 보람찬 나날이었어. 너무 졸려서 눈을 감았어. 내 몸이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르 떨었어. 동생들아 안녕, 아이들아 안녕. 난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 날개 도지. 눈을 떴어. 알처럼 딱딱한 껍질이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 껍질을 뚫고 머리를 쑥 밖으로 내밀었어. 천국인가 했는데 여전히 우리 집안이네. 아이들이 고개를 쭉 빼고 나를 보고 있었어. 원래 인기가 많았지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은 처음이야. 좀 당황스럽긴 해도 익숙한 얼굴들을 다시 보니까 좋더라. 바가지 머리도 있네. 안녕. 그런데 몸을 예전처럼 꿈틀꿈틀 할 수 없었어. 보니까 머리만 밖에 나와 있는 거야. 나머지 몸은 아직 번데기 안에 들어있었어. 내가 언제 번데기가 되었을까? 하늘에서 새로운 배춧잎이 떨어지고 동생들이 우적우적 먹는 걸 봤어. 그게 마지막 기억이야. 그런데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그렇다면 그때 번데기가 되었나 봐. 야호! 그럼 이제 나비가 되는 거네? 갑자기 자신감이 불끈 생겼어. 힘을 내어 몸을 쭉 빼니까 하얀 날개가 퍼드덕 펼쳐졌어. 고운 빛깔에 눈이 부셨어. 이 큰 날개가 어떻게 그 조그만 번데기 안에 있었을까? 내 몸이 너무 아름답고 신기해. 이렇게 예쁜 날개가 생기다니. 날개를 말리면서 주위를 살펴봤어. 나처럼 번데기가 된 동생들이 드문드문 보였어. 형님들의 번데기는 텅 비어 있었어. 이미 나비가 되어 날아갔나 봐.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 숨을 깊이 한번 쉬고 방충망 꼭대기까지 날아봤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균형을 잡을 수 있었어. 이런 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야. 용기를 내고 나 자신을 믿으면 어떤 나비도 할 수 있어. 아래에서 동생들 말소리가 들렸어. 형님 축하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12번 애벌레야. 그동안 잘 먹었는지 통통하다. 형님 그때 쓰러져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님이 번데기로 변하지 뭐예요. 고마워요 형님. 형님 덕에 모두 살았어요. 나는 대답 대신 우리 집을 한 바퀴 휘 돌았어. 애벌레들이 야 환호했지. 첫 날개짓이 신호인 듯 방충망 뚜껑이 활짝 열렸어. 파란 하늘이 보였어. 끝없이 이어진 하늘 말이야. 이제 이 문을 통과하면 혼자 살아야 해. 스스로 몸을 보호해야 하고 먹이도 찾아다녀야 해.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두려웠어.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애벌레 시절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았지. 창밖으로 나가려는데 바람이 휙 불었어.
미처 균형을 잡지 못해서 휘청거렸지. 아래로 곤두박질 칠 뻔했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새로운 날갯짓으로 다시 한번 날아올랐어. 바람은 상쾌했고 곳곳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 저 멀리 나비무리가 보여. 마지막으로 교실을 한번 돌아봤어. 아이들이 나를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 인간이란 알다가도 모르겠다. 때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해. 세상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살고 오늘도 수많은 애벌레들이 태어나. 우리같이 작은 애벌레들은 인간을 믿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작은 생명도 소중히 아껴줄 거라는 믿음 말이야. 우리는 2달 정도 살아. 나비가 되어서는 한 달 남짓 살지. 인간에 비하면 짧은 삶이고 한참이나 작은 나비에 불과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일이야.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하얀 나비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줄래? 남은 이야기. 선생님, 나비가 나오려고 해요. 우와, 저 날개도지 처음 봐요. 선생님도 처음 봐. 설렌다. 3학년 2반 아이들이 배추 흰나비 관찰 상자에 모여들었다. 배추 흰나비의 날개도지는 대체로 새벽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이미 나비가 되어버린 모습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전 9시 7번째 애벌레가 날개도지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이 재탄생하는 신비와 놀라움 앞에서는 선생님과 아이들 구분이 없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숨을 고르며 나비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이제는 애벌레가 아닌 나비가 머리를 막 번데기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이어서 날개와 배가 조금씩 빠져나왔다. 그 모든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다. 갓 허물을 모두 벗은 나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얘들아, 나비가 왜 안 날까?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날개를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 수진이가 귓속말로 말했다. 아이들은 나비의 첫 날갯짓을 숨죽여 기다렸다. 하지만 나비는 한참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나비 못 나는 거 아니야? 충거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쉿! 좀 더 지켜보자. 아무도 말이 없었다. 나비가 날아오르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살아있나 궁금하다. 한번 흔들어 볼까? 안 돼. 떨어져서 날개가 찌그러지면 평생 못 날아. 절대 안 돼. 똑똑이 현지가 충거리를 말렸다. 그때였다. 나비가 날개를 천천히 움직이더니 관찰 상자 안을 한 바퀴 휘돌았다. 우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뚜껑 열어주자. 하늘로 날아가야지. 뚜껑이 열렸다. 하지만 나비는 한동안 상자 안을 맴돌았다. 나비가 왜 안 나가지? 출구를 찾고 있나 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나비는 2바퀴 더 돌더니 결심이나 한 듯 위로 날아올랐다. 방충망에 한번 부딪히더니 나풀나풀 창밖으로 날았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휙 불었다. 나비는 중심을 잃은 듯 아래로 고꾸라졌다. 안 돼, 나비야, 좀 더 힘내봐. 응원의 소리가 하늘까지 퍼졌다. 나비는 이내 중심을 잡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아이들은 저도 모르게 다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나비야, 안녕. 무늬애벌레야, 안녕. 아이들은 나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작가의 말. 곤충에 대한 가장 이른 기억은 제가 어느 가을에 잠자리를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잡았던 수많은 잠자리들을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어려서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앞서서 잠자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거든요. 작년에 교실에서 아이들과 배추 흰나비 애벌레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은 조그만 생명체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잠자리를 쫓아다니던 저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애벌레의 시선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요. 정작 애벌레는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작은 생명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알게 되면 태도가 금방 바뀝니다. 꼬마들이 자기보다 더 작은 것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꼬마들도 언젠가는 무늬애벌레처럼 날개를 활짝 펼치겠지요? 어여쁜 날개로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김원아